서양의 옛 그림을 볼 때면 분명히 남자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런 거나 요런 거 혹은 요런 거죠. 남자아이라고 하니까 남자아이인 것 같긴 한데 왜 다들 드레스를 입고 있지? 하는 궁금증 가져본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제가 많이 들어본 질문 중 하나라 속 시원하게 설명하기 위해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다 똑같이 드레스를 입은 그림을 봐도 그림 속의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알아맞힐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영상 마지막에는 퀴즈도 있으니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언제부터, 어떻게 옛날 옛적 서양의 남자아이들은 드레스를 입고 다녔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언제부터 이런 문화는 시작되었을까요? 옛날 옛적 16세기 이전의 유럽에서는 남자도 여자처럼 긴 기장의 로브를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중반에 들어서며 점차 남성과 여성의 옷차림에 확연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중반 전에도 후에도 남자아이들은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게 어른 남성과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건 16세기 중반 이후였습니다. 계속해서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한 어른들의 패션과는 달리 남자아이들에게 드레스를 입히는 문화는 16세기 이후로도 계속되어 20세기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아이들은 드레스를 계속 입었을까요? 남자아이의 드레스 차림에는 실용적인 이유와 상징적인 이유가 모두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실용적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배변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었죠. 고무줄 바지도 없고 지퍼도 벨크로도 없고 세탁기도 없었던 이 시절 아기가 실례를 해버리면 벗기기도 힘들고 입히기도 힘들고 치우기도 힘든 끔찍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아이가 조금 커서 스스로 배변을 보려고 해도 이 시절의 바지엔 단추와 버클과 매듭이 너무 많아서 아이 혼자 꼼지락거리며 이걸 모두 풀긴 어려웠죠. 하지만 바지가 아니라 치마라면 그냥 쭈그려 앉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기저귀를 갈기도 훨씬 쉬웠고요. 그렇게 농민 아이들은 대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마당으로 나가 아무 데서나 쪼그려 앉아 일을 처리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배변 훈련이 완전히 끝났다고 해서 바로 바지를 입진 않았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이유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실용적인 이유는 쑥쑥 자라나는 아이의 성장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온 가족의 옷을 한 땀 한 땀 다 직접 지어야 했던 시절인데다 치마에 비해 바지라는 건 너무나 만들기 어려운 옷이었죠. 게다가 서너 달에 한 번씩 바지를 새로 만들려면 돈이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치마는 한 번 만들면 애가 웬만큼 클 때까진 입혀둘 수 있어 아주 편리한 데다 저렴했으니까요. 거기에 에이프런까지 두르면 아이가 뭘 흘리더라도 앞치마만 빨면 되어 집안일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효과까지 있었죠. 그런 이유로 남자아이들은 보통 4살에서 8살 무렵이 될 때까지 여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드레스를 입고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드레스 같아 보이지만 아이들은 바지를 입지 않았을 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입은 옷에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분 없이 같은 옷을 입은 건 2살 때까지였고 3살부터는 미묘하지만 다양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봐두시면 앞으로 박물관에 가시거나 명화를 보실 때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부분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00%라고 말하지 못하는 건 아이를 어떻게 입히고 꾸미는지는 어머니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술사가도 헷갈려 할 때가 있으니 그냥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남자아이들의 옷색은 보통 어둡거나 밝아도 채도가 높은 진한 색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연한 색을 주로 입었죠. 물론 흰색은 예나 지금이나 푹푹 삼기 좋아 아기들의 옷색으로 선호되었고요. 머리가 짧다면 남자아이입니다. 다만 머리 가지고 구분하는 건 틀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 여자아이의 머리를 자르는 일은 흔하지 않았지만 남자아이여도 아기 때부터 길러온 머리카락을 자르기 아쉬운 엄마가 최대한 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죠. 여자아이들은 아무리 어려도 장신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99.9% 여자아이입니다. 같은 초상화에 드레스를 입은 아이 셋이 있는데 그중 둘만 진주 목걸이를 했고 한 명은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남자아이일 가능성이 크죠. 남자아이가 장신구를 했다면 보통 산호를 걸고 있거나 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호가 이가 나는 아기들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가 나는 시기에 아기들이 많이들 죽었기 때문에 이가 나는 것 때문에 아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걸어둔 부적이자 물고 빠는 장난감이었죠. 그럼 이제 옷을 볼까요?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들은 성인 여성과 닮은 옷과 헤어스타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유행이 뭐였냐에 따라 허리도 V자로 깊게 강조되고 넥라인도 낮은 경우가 많은 반면 남자아이들은 허리가 일자거나 벨트를 했고 넥라인도 대부분 높았죠. 남자아이는 성인 남성복의 소매와 단추가 앞에 달린 긴 코트 스타일을 주로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옷의 디테일보다도 초상화에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아보기 쉬운 방법은 아이가 입은 옷이 아니라 아이 주변의 장식입니다. 꽃이나 부채, 인형을 쥐고 있다면 보통 여자아이, 활, 모자, 채찍, 낚싯대, 북을 쥐고 있거나 허리에 검을 차고 있고 주변에 장난감 말이 있다면 남자아이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언제부터 드레스를 벗고 남자 어른들과 같은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요? 보통 4살에서 8살경에 드레스에서 바지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는 부모가 정했습니다. 7살을 철들기 시작할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7살을 전후에 옷을 바꿨죠. 드레스를 벗고 바지를 입는 건 단순한 옷의 변화가 아니라 아동에서 남성으로서의 성장을 뜻하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바지를 비롯해 어른스러운 옷을 처음 입는 날은 브리칭이라고 하며 손님을 초대해 아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이는 손님들 앞에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난 뒤 천 뒤로 들어가 첫 바지 차림으로 갈아입고 어떤 경우엔 이발사에게 머리도 자른 뒤 다시 손님들에게 나타나 짜잔 하고는 주머니 가득 용돈을 받았죠. 그리고 보통 아버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는 했습니다. 태어나 브리칭을 하기 전까지의 아이는 아기로서 긴 옷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세계에서 엄마와 다른 여성들에게 듬뿍 사랑을 받고 뭐든 오냐오냐 해주는 삶을 산다고 여겼습니다. 아기방에는 아버지조차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을 정도로 아이는 여성에게 둘러싸여 자라게 되었죠. 하지만 브리칭을 하고 남성복을 입는 순간 아이는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남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제 가정교사를 두거나 기숙학교로 떠나거나 장인의 조수로 들어갔으며 체벌을 동반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담당한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남성들만의 사회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남성이란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드레스를 입었을 적엔 충동적으로 굴거나 감정을 드러내 보여도 받아주었지만 바지를 입은 뒤에 그렇게 행동하면 혼이 났습니다. 그러니 남자아이에게 바지란 남성으로서 인정받으며 높아진 사회적 지위를 상징했고 누나나 여동생, 심지어 어머니조차 갈 수 없는 집 밖의 세계로 향하는 입장 티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리칭 전의 남자아이들은 치마만 입고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780년경에는 스켈레톤 슈트라는 남자아이 옷이 등장했습니다.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연결한 이 옷은 오늘날의 우주복과 비슷한 형태였는데 몸에 꽉 맞았기 때문에 몸의 형태가 다 보인다 해서 해골, 스켈레톤 옷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바지긴 하지만 보통 브리칭을 하기 전에 입는 옷이었으며 브리칭 이후인 11살까지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켈레톤 슈트는 1780년경부터 1820년 후반대까지만 인기를 끌다가 점차 사라졌고 1830에서 40년경부터는 스켈레톤 슈트 대신 이튼 슈트가 유행했습니다. 영국의 명문학교인 이튼 스쿨의 교복 스타일이었죠. 그래도 스켈레톤 슈트는 서양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아이만을 위한 아동복의 등장을 알린 옷이었습니다. 이제 왜 명화 속의 남자아이들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정말 잘 맞추시게 되었는지 한번 퀴즈를 풀어보세요. 모두 맞추셨나요? 마지막 사진은 조금 어려웠죠? 이번 영상도 흥미롭게 보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